6월 15일 일요일 분석 예상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는 9년 만에 과연 3간마가 탄생할 수가 있을런지, JS홀드 통합되고 나서는 파워블레이드, 그리고 이제 9년 만에 과연 오아시스 블루가 오늘 대선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간마를 할 수 있을런지, 그거 이제 기축이 주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오아시스 블루에게는 호재가 생겼죠. 강력한 상대마, 인기 2위였던 이클립스 더킹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마를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돼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대체적으로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오늘 1호 경마에서 좀 질비합니다. 판이 바뀌었다라고 어제 토요 경마 예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대체적으로 1호 경마 같은 경우는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외주로의 결승주로까지 모래 교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보충이죠. 비가 내린 이후에 주로 파악 자체가 급선무고, 항상 모래를 요렇게 교체가 일어나거나 보충이 일어나면은 전반적으로 주로 자체가 가벼웠는데, 여기에 비까지 내리면 주로가 더욱더 가벼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오전장 경주는 특히나 주로 파악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 한 2경주에서 3경주까지는 그렇게 흐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기복마필들의 편성이 많습니다.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차이는 종이장 한 장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선명한 거 하나 잡아오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피드톱의 트러블메이커 부산교차 6경주였죠. 제가 받치기 막건을 말씀을 드리질 않았습니다. 제가 단통을 잘 쳐드리는 예상가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중배당에 혹은 맛있는 배당에 좀 원틀 막건에 집중하는 그러한 케이스의 예상가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부산 6경주에 너무나도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4번, 7번 16.9배였습니다. 1.6배가 아니고 16.9배 막건짜리를 단방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돈이 되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맞추려는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되는 예상, 그리고 한수가 되는 예상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붙겠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일요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1경주 거리 1200 국산 육군 경주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윤택과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에 하단에 댓글란에 보시면 고정 댓글란을 제가 걸어놨는데요. 거기에 링크를 눌러서 참조해 주시면 윤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과 자세한 공지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참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경주 출점은 8마리 비교적 단촐한 편성입니다. 지난번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1번의 크레이지 마리가 또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습적으로 앞에 가볼 수 있는 2번의 술라이크 김한기수 안장의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 역시나 마지막에 근성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했던 4번의 레이디버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외곽에 6번에 위너 글로리가 있습니다. 7번의 라운드 캐비아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기둥으로 놓고 때릴 말은 6번의 위너 글로리입니다. 지난번 경주부터 본격적으로 걸음이 나오기 시작했고, 요번에 조교의 강도를 끌어올렸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취약점이 모래인데요. 6번 게이트라면 직전하고 비슷한 전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적으로도 어찌 보면 출전마들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그러면 6 놓고 홀짝이냐인데, 1번의 크레이지 마리는 9주 만에 출전했지만 교돌 때문에 약간 출전이 길어진 부분이 있고, 정상적인 조교, 정상적인 훈련을 시행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게이트고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 갖다 붙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1번의 크레이지 마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노림수로 한번 엮어 들어가 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마필이고, 반면에 4번의 레이디버드는 제가 지난번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맞췄단 말인데, 지난번에는 말이 좋아서 추천을 드렸고 적중을 해서 들어갔지만
요번에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까지의 느낌은 아니지 않느냐. 지난번에는 안쪽에서 너무나도 최적의 전개가 잘 풀렸던 마필입니다. 여력도 크게는 없었고, 마지막에 뭐 임팩트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 전개가 조금만 잘못되면 바로 또 날아갈 수 있는 마필이 4번의 레이디버드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번의 솔라이크의 기습이라든지 외곽의 7번의 라운더 캐비아의 앞선 버티기라든지 요것 쪽에 좀 더 비중을 맞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1경주는 6번의 위너글로리는 중심이 맞다. 입상권 한 자리 와줄 말이 맞다. 4번 성현이보단 1번 태희가 낫습니다. 그리고 2번과 7번 요 정도 선에서 정답을 찾고 1경주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로 갑니다. 네, 이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이경주는 기복마 접전구도의 편성인데 될만한 마필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 경주인데요. 안쪽에는 이번에 코탑 같은 경우도 이제 모처럼 만에 앞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려고 노력을 해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의 세강질주 지난번 경주 입상을 했죠. 마지막에 여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또다시 앞에 가볼 수 있는 조건이고, 이 말은 이제 조교장에서 보면은 정말 새하얘요. 완전히 그냥 하얗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회색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한센 자마 중에서도 가장 하얗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필 자체가 하얀데, 어찌됐든 얘가 인기 1위로 갈 겁니다. 상태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조교의 내용 자체를 좀 탄탄하게 만들고 의욕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오는 5번의 키나비게일이 있고, 지난번 경주에 선전했던 6번의 빈체류 큐가 또 승군전에 들이대는 그러한 형국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9번의 올르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걸음이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이때 3월 29일 날 입상을 했을 때도 짓이겨서 들어왔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 가고 싶고요. 차라리 터진다라면 이 외곽의 10번의 상임 대표가 최근 경주에서 변화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죠.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터뜨리면 얘가 터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번의 상임 대표.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46이 깜빡인데 빈체로 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잘 뛰었습니다. 능력도 됩니다. 근데 9주만을 출전인 거 상관은 없습니다. 마필 자체가 조교를 할 때 보면 계속 좀 앞이 들립니다. 앞이 들리면서 전반적인 밸런스가 아직 말이 좀 어리구나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인기마로 강하게 너무 팔린다라면 오히려 이제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경주는 따라가도 되고 선입도 되는 세강질주가 근소한 우위, 전개적으로 2점을 지닌 말이다. 자, 4번을 노림수로 말씀을 드리고, 자, 5번의 키나비게일, 10번의 상임대표, 6번의 빈체루 큐까지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빈체루 큐가 너무 많이 팔리면 오히려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3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3경주거리 14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인데 이 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고, 믿고 때리는 대가리를 잡고 정확하게 좀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간다라면은 3경주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한 수를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마 접전구대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3짝 승군에 걸려있는 게 1번의 골드킨즈와 4번의 맥스파티죠. 5번의 원더풀 폭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경주에서 이제 1번의 골드킨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잘 띄워주고는 있지만 이 마필 자체가 뭔가 아싸란 맛은 떨어집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인기마로 당연히 1번 게이트니까 대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2번의 학산 카이로, 요게 대가리입니다. 얘가 초강력 대가리입니다. 일단 조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고 10번을 뛰어서 2착만 3번인데 물론 결정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승 진리라든지 용비태양이라든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마필들하고 같이 뛰었단 말이고 지난번 경주 얘가 인기마로 팔렸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 잘라서 들어간다. 탭딘을 놓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산 카이로를 잘랐는데 이번에는 대가리예요. 예, 전개도 맞고 편성도 맞고 훈련의 내용 자체는 워낙이나 좋아졌고 띵 구미로 봤을 때도 1번의 골드킨즈보다 2번의 학산 히어로 카이로가 띈 편성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2번의 학산 카이로가 이번 경주의 기둥이고 중심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3번의 빈치로킹은 나아진 건 없고요. 4번의 맥스파티 같은 경우는 뭐 아낄 거는 없겠죠. 매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말이고 배고픈 2조 마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공을 노려볼 수 있는 말이고 6번의 간악산 체크인, 뭐 8번 그레이스 루트 그레이스 루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뚜껑 여니까 좀 실망이긴 했는데 지난번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저는 2번 학산 카이로는 왔다. 학산 카이로는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하게 와줄 수 있는 배팅권의 강력한 중심이다. 자, 2번을 중심으로 놓고 가는 경주고 1번의 골드킨즈, 4번의 맥스파티, 그리고 8번의 그레이스 루트인데 현장에서 잘 압축해가지고 먹을 것 자체는 크게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구멍수를 줄이고 한 수를 좀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배팅 방법을 맞춰가지고 공략을 해보겠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경주 들어가시죠. 거리 1400의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첫 시동 여기서 한번 걸겠습니다.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1, 2, 3경주는 전반적으로 찍어 먹을 수 있는 경주들이 많다라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4경주부터는 혼전 경주들이 좀 시작이 되고 그 중심에서 이제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추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1번의 J1 파워는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힘을 쓰는 구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최적의 전개 안쪽에서 이제 추입을 할 수 있다. 그런 그림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둘 만한 마필이고 2번은 발주가 안 되고 3번의 매직 위드유는 선행을 갈 수가 있죠. 4월달 경주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갔었습니다. 선행을 나갔다가 종말에 덜미를 잡혔고 직전 경주는 외곽을 돌다가 그냥 깨져버리고 말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빅투아르 등짝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 말이 유일한 우승을 빅투아르하고 함께 합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안쪽에서 자, 선행 강공 추라이를 떨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4번의 파워밴드는 2주 만에 또 서둘러 나왔는데 사실 뭐 지난번에 3착 근데 상대 마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그렇게 센 구미는 아니었습니다. 4번의 파워밴드 같은 경우 역시도 열심히 준비했고 어느 정도 인기는 모아줄 거예요. 인기는 모아주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는다. 인기를 모아주는 거에 비해서는 메리트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자 6번 문학축제 요번에 조교 잘했죠. 그리고 외곽의 인기만 2마리 8번의 스터닝 플래터 9번의 아카페 일단은 8번이 인기마죠. 8번의 스터닝 플래터가 지난번 경주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크게 의욕 없이 탔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 말이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뒷심을 전부 다 겸비를 하고 있는 말이고 지난번 경주보다 요번에 이제 정상 출전 주기를 맞춰 나왔고 인기 1위로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는데 저는 요번 경주에서 이제 강력한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이 2마리예요. 9번의 아카페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번의 문학축제인데 문학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승군전에서 완전히 의지가 빈약했던 조교를 했던 말이고 특출나게 훈련의 내용 자체가 세지도 않았고 9번의 아카펠 같은 경우 역시도 지난번 경주 복귀전에서
기가 막히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선두권 외곽을 감아가지고 마지막에 선행 강타까지 하면서 직선주로 해서 쭉쭉 뻗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번 경주의 전개적인 그림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면 3번에 매직 위디우가 선행을 간다라고 치고 4번에 파워밴드가 이제 중간에 붙고 외곽에 8하고 9가 붙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3, 4, 8, 9가 앞선의 전개를 펼칩니다. 여기 중위권에서 뭐 6이라든지 7이라든지 1이 이렇게 붙는 그림인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 이 두 마리의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6번의 문학축제와 9번의 아카펠입니다. 두 마리가 직전 대비해서 조교의 상태나 걸음 자체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두 마리를 노림수를 두시는 게 맞습니다. 자, 추천 관심 경주다. 자, 6번의 문학축제 그리고 9번의 아카펠. 자, 두 마리를 이번 경주 핵심으로 노림수 두면서 공략을 들어가야 한다. 상태도 좋고 의욕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서 조교를 했기 때문에 6번 9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 놓고요. 5경주로 갑니다. 네, 5경주거리 1800입니다. 국산 5군 기복마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입니다.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경주. 자, 5경주는 인기 1위로 팔려주는 말이 이제 3월의 패션스타인데 3월 인정을 해서 공략을 들어간다라고 해도 꼬랑지에서가 조금 깝깝한 경주고 얘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니 또 얘는 또 추입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전개적인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주가 요번 5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근래 들어서 좀 가장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이 드는 이번에 올포유어 드림. 이번엔 훈련 강도를 이제 소폭적으로 올렸는데요. 말은 나쁘지 않아요.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게 올라와 있고 3월의 패션스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승군전입니다. 승군전 지난번에 5등을 했습니다. 늘어난 거리 1800에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였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번 경주 인기 1위로 가죠. 조교는 잘했습니다. 근데 추입에서 올라오는 말이고 그리고 마필이 480kg대 아주 좋은 마체를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마체에 비해서는 주폭이 조금 좁은 게 이 말의 이제 최대 단점이다. 그 점을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 5번의 태평문은 앞에는 갈 수 있습니다. 선행은 갈 수 있지만 워낙 이제 기복을 실전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요번 경주를 앞두고 나서 뭐 특출나게 걸음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강의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말들이 팔리는 거죠. 블루인디 걸음은 다 나왔지만 지난번에 3착을 했고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7번 블루인디가 팔리고 블루인디가 팔릴 정도면 당찬 낭보가 안 될 게 없어요. 얘가 최근에 걸어오고 있는 행보 자체가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꼴찌했던 말을 뭐가 심상치 않느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전형적으로 중속을 발휘해서 중간에 엎어 까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요번에 조교 패턴 자체를 좀 변화를 줬습니다. 조교 패턴을 바꿔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8번의 당찬 낭보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요것도 안 될 게 없다. 그래서 터지면 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9번 아니고요. 뭐 10번도 나아진 건 없고 11 PNS 날라는 뭐 지난번에 왔으니까 팔리는 말 선두권에 붙일 수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얘도 능력 자체가 센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바닥을 계속 쳤단 마필이었다가 지난번에 이제 일시적으로 한 번 잘 뛴 거니까. 자, 그렇게 된다라면 요번 5경주는 우리가 요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4마리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3번의 패션스타, 7번의 블루인디, 1번의 올포 유어드림, 터지면 8번의 당찬낭보. 4마리로 우선적으로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다. 네, 2, 3, 5, 2, 3, 7, 8 요 정도에서 우리는 한번 정답을 찾아내볼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3을 놓고 때릴지 아니면 2나 8 중에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지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저울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 저울질은 어느 정도 끝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시장, 주로 출장까지 좀 꼼꼼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6경주 거리 1800 국산 4군 경주 일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추천 승부처로 들어가는 6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를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5경주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 요것도 이제 기복마필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인데 지난번 경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1번 아크로마린. 사실 지난번에는 얘가 온다라는 저는 그냥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맥스위크를 좀 약하게 보는 바람에 좀 크게 돈이 안 됐고. 자, 일단 요번에 2주 만에 서둘러 나온 거는 여전히 말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력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직전 경주에서 이제 간신히 마지막에 2착을 따고 들어가긴 했지만 오늘 전개적인 입장을 따져본다라면 1번의 아크로마린도 안 될 게 없죠. 자신이 있어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킹고태안 선행 갈 수 있죠. 예, 앞에 가는 말입니다. 일단 대단한 데는 얘가 무조건 요번 경주는 선행입니다. 근데 약간 좀 짧은 감이 있죠. 짧은 감이 있고 D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과연 얼마만큼 버틸지 쉽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3번 블러드 마운틴도 직전에 잘 뛰었지만 요번에 편성이 안 맞고 오히려 지난번 경주에 한번 감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4번의 성은 크라운 지금 42조 마방에서 두 마리 다 꺼내들었는데 둘 다 말이 좋기 때문에 둘 다 이번 경주에서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번의 성은 크라운은 결정타가 시원한 말은 아니지만 정균이가 워낙 이 말을 잘 알고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분명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용비 파워는 뭐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신의 운명도 별로 좋아진 거 없고 슈퍼액턴, 블랙건, 데블케이, 머스킷데이인데 외곽에 뭐 빅스마트까지. 자, 일단 놓고 가는 거는 얘를 놓고 가야 돼요. 10번의 머스킷데이를 놓고 가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인기 1위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경주에 얘가 퍼지킹을 이겼습니다. 예, 퍼지킹을 이겼고 경주 자체의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 부담 중량이 57로 늘어나긴 했지만 상대 마필들이 별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10번의 머스킷데이는 기둥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10을 중심으로 놓고 들어가면 구멍수는 2구멍 혹은 3구멍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짓고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삼복승 막건까지도 포함이 있겠죠. 삼복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저는 10번의 머스킷데이를 놓고 대길 막건 때리고 준대길에 바치는 이런 예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노림수 아나짜리가 한 마리 이번 경주에 숨어져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으로 가감하게 한 방을 때리고 제가 노리고 있는 배당은 최소 미니멈 10배. 못 나와도 뭐 15배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중배당에다가 한 방을 때리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요번 6경주는 자, 추천, 간심 경주 10번의 머스킷데이는 중심으로 일단 인정을 하고 가는 경주. 상태 좋고 능력상 앞서 있는 말 얘한테 붙여서 짭짤한 한방 원틀 요거 노리고 가는 겁니다. 예, 축 잡고 기둥 잡고 한방 붙이는 막건 요 그림을 한번 6경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로 갑니다. 네, 일요일 7경주거리 1400 혼합 4구는 연달아 들어가는 승부처인데 요거는 메인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 추천 간심 경주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7경주는 메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주고 욕심나는 경주고 붙어보고 싶은 경주고 그리고 자신이 있는 경주고. 자, 그렇습니다. 편성 자체는 기복마저 업전이지만 안쪽에 있는 2번의 비체카 그리고 지난번 경주의 가능성을 내비쳤던 3번의 글로리 영광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문세영 타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냈던 4번의 하산기환 여기에 마이야가 올라가 있는 5번의 구체강 요런 말들이 인기마죠. 뭐 물론 7번의 정성 팩터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외곽에는 10번의 사바나건도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저는 요번 경주에서 축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5번의 구체강입니다.
얘가 요번 경주에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수 위가 맞습니다. 자, 부중은 57이지만 500kg대 건장한 마찰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 자체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죠. 지난번 경주 2달 만에 출전해가지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바람이 불었지만 초반부터 끝까지 아예 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앞에서 돌렸던 게 럭키 프랭크. 제가 메인으로 놓고 때렸죠. 럭키 프랭크를. 앞선이 나름대로 좀 빨랐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구체강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얘는 앞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더 뛰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야 기수 같은 경우는 차고 추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선두권 외곽에 붙이거나 선행을 받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인데, 이 구체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누가 기승을 하느냐, 말의 특성을 알고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주력 자체가 확실하게 변화가 오는데, 저는 이 5번의 구체강이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예, 기둥이 맞다라고 보고 메인의 중심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5번의 구체강은 어느 정도 인기마예요. 예, 어느 정도 팔려주는 말입니다. 5를 놓고 3번, 4번, 10번, 요거는 답이 없습니다. 맞출 수는 있겠지만, 맞추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막건 조합으로 우리가 배팅을 하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결국은 메인이라고 했는데 정답을 못 찾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수입니다. 한 수를 노려볼 수가 없어요. 요 조합으로 가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를 거 자르고, 외곽인 10번의 사바라거는 지난번 데뷔전 1200m에서 깡바락 추입으로 날라왔단 말인데, 거리가 늘어났다라고 유리한지, 여기에다가 4번의 하산기한은 2착 승고는 애매하게 걸려있는데 57을 달고 되는지,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모두 다 간파를 하고 때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 7경주는 얘를 기둥으로 잡고 들어가면 구멍수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3쌍까지, 그리고 쌍까지도 욕심을 내고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경주는 추천 관심 경주 메인입니다. 5번의 구체강, 2번의 마이야 기승. 제대로 붙을 가능성 높다. 상태 좋고 잠재력도 으뜸인 말이고 조교 상태도 워낙 좋고. 자, 5번을 쌍복축으로, 자, 꼬랑지가 압축이에요. 꼬랑지를 압축으로 해서 최대한 줄여서 좀 원틀 막건 쪽에 메이드를 하고 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8경주 거리 2000m 농림부 장관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년 만에 상간마가 탄생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의 기로에 서 있는 경주인데, 일단 최고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였던 1번 이클립스 더킹이 출전이 취소가 됐어요. 1번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오아시스 블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됐고, 2번은 운주가이는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잖아요. KR과 마일에 추천을 드리고 코리안 더비에서 제가 추천을 안 드려가지고 이제 틀렸단 말인데, 어찌됐든 간에 기세는 여전히 좋습니다. 말필 자체 컨디션이라든지 요런 거는 굉장히 좋아졌고, 또 김혜선이가 열심히 굉장히 또 다부지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요번 경주 연투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 이클립스 블랙은 조교는 좋은데 한 수 아래고, 자, 오아시스 블루인데, 오아시스 블루가 이제 1600도 낙승, 1800도 낙승을 거뒀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만 남았습니다. 2000m 경주인데 훈련 내용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소속점 앞에 아잔타하고 꾸준하게 병합을 했다가 올라왔고, 말 컨디션도 하자가 뭐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입상권의 한 자리는 이미 큰 이변만 없으면 예약이 됐죠.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건데, 일단 오아시스 블루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서 놓고 갈 수 있는 기둥은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간마가 탄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4월 6일날 KR과 마일 방송할 때 마사에 방송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요거는 상간마가 되겠구나.
얘는 통하겠구나. 그런 강력한 느낌이 있단 마필이 오아시스 블루기 때문에 얘는 인정이 되는 경주가 맞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후차권 막건에서 뭘 찾느냐. 사실 2000m면 마필들이 이변이 크게 발생을 하기보다는 능력대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이드림데이 같은 경우로 세이브 더 월드의 자만데 2000m가 약간은 버거울 수는 있겠지만은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마필이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부진하긴 하지만 엘도라도 놀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엘도라도 놀부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일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코리안 더비에서 바닥을 쳤긴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 엘도라도 놀부입니다. 당장의 걸음으로는 뭐 원더풀 구름이나 원더풀 노던이나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익을 만큼 익은 게 엘도라도 놀부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번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6번에 오아시스 블루를 놓고 들어가면 2번에 운주가이가 있겠고요. 10번에 마이드림데이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12번에 엘도라도 놀부, 요 정도에서 우리가 막건의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예, 뭐 크게 터질 경주는 아닙니다. 오아시스 블루를 인정을 한다라면 출전 마필들은 빽빽하게 짜여져 있는 경주긴 하지만, 어차피 얘를 기둥으로 심어놓고 들어간다라면 1600이나 1800이라면 경주 자체가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지만, 2000m면 여기서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대선 경주는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막건의 포커스를 잡고 공략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경주거리 1400의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일요일에 이제 추천 경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경주 욕심 나는 경주고요. 강하게 한번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경주하고 11경주는 이제 찍어 먹기로 가야 되니까. 자, 요번 구경주에서는 저는 정했습니다. 딱 4마리로 정했습니다. 2번에 마루장군, 6번에 라파예트, 그리고 8번에 대박스타, 여기에 4번에 흥행불패입니다. 2683 악건 중에서 제가 노리고 있는 초강력 대가리가 이제 출전하고 있는 경주인데, 이번에 마루장군 같은 경우는 18주 만에 출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휴양을 갔다 오다 보니까 말이 좀 힘이 차가지고 돌아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상태도 굉장히 좀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고 컨디션도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마루장군에게는 충분히 요번 경주 복귀전이긴 하지만은 들이댈 수 있는 조건이 마주 떨어지고, 4번의 흥행불패는 얘는 지난번 경주 주행저금을 받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바깥쪽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근데 요번에 조기할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개가 좀 잘 풀려야 되긴 하지만 충분히 말은 작아도 마지막에 추입 한 칼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상태도 괜찮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값어치는 분명히 있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6번의 라파예트는 원래 1600 나가려다가 그 경주 깨져서 요번에 1400에 출전을 한 건데, 제가 두 번의 경주 말머리를 보면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았죠. 자, 4월 19일은 페이스가 빨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5월 18일 경주에서는 그냥 후미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부담 중량이 2개가 빠져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페이스가 느리지 않습니까? 상태는 올라오고 페이스는 느려졌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 값어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저는 6번의 라파예트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8번의 대박스타를 보는 거는 딱 한 가지죠. 선행 갈 수 있는 거.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그대로 돌렸고, 물론 요번 경주에서 상대 마필들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얘가 또 선행 가서 또 돌려도 할 말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 여력은 없다 손 치더라도.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던 구경주는 2684 추천 간심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2번에 마루장군, 6번에 라파예트, 4번에 흥행불패,
8번의 대박스타. 자, 4마리로 큰 틀에서 압축을 해서 공략해야 할 판이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중에 제가 믿고 때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믿고 때리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을 넣고 최대한 현장에서 좀 한수 쪽에서 메리트를 가지고 붙어보겠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 2468 안에서 한번 제대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10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10경주거리 1400입니다.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번 경주는 인기마 필드의 전력이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이유인즉슨 일단 인기마 필드의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기세 자체가 좋은 말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10경주 같은 경우는 요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 1번의 나노마신이 최근에 잘 뛰고는 있지만 페이스가 느려가지고, 그리고 선두권 외곽에 붙여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했던 거지, 1번 게이트에서는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뛰었던 상대들 자체가 워낙 약했던 경주였기 때문에 1번의 나노마신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팔리더라도 윤택은 좀 약하게 보고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 이스트 강적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언론사업의 대상 경주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만약에 때려가지고 그때까지 승군을 시켜가지고 하면 9월 달에 그 대상 경주를 한번 노려봄직한데, 이번에 이스트 강적이 이번에 52의 부담 중량으로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승군전이지만 준비의 가정과 상태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다시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상대마 필드는 물론 강해졌죠. 승군전이고 편성으로 강해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스트 강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트 강적을 이번 경주 기둥 중심으로 저는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경주 마지막에 추임력 깔끔하게 보여줬던 3번 드리마너, 지난번 추천 경주 놓고 적중을 했단 말이죠. 여전히 좋습니다. 아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강공으로 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번 드리마너도 이번 경주에서 경쟁력 있고, 4는 아니고, 5도 뭐 기본적으로 추임력을 지니고는 있지만 뭔가 뭐 컨디션이 좋은 느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철호가 한가 캡틴을 조기하다가 지금 외곽에 콩나물로 넘어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쉬운 조건은 아니고, 용비 서울은 아니고, 7번 에이스K도 검증이 필요한 말이고, 원래 울트라 썬더가 1400이면은 딱인데, 이 말이 아직까지 이제 밸런스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임력은 있지만 뭔가 장거리에선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힘이 덜 찼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 말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말들보다 말 발굽 자체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폭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쓴 건데, 장거리에서 경쟁력을 못 보여주니까 요번에 이제 거리를 줄이긴 했지만, 한 가지 또 단점은 조교가 약해요. 조교가 좀 밋밋해요. 그래서 얘는 문세영 안장이고 인기를 모아주겠지만 현장까지 한번 끌고 가겠습니다. 안 팔리면 메리트가 있다. 안 팔리면 메리트가 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자, 외곽이 10번의 최고 게임은 편성이 안 맞고, 열하나 콩나물 지난번 경주 8말 진짜 대승을 했는데 걸음이 완전히 이제 한골 탈퇴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이 57로 대폭적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준비의 가정과 준비 상태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호가 뭐 더운 물 찬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강공을 때려야 되는 조건이고, 그리고 직전 경주 때 이미 조시 자체를 한번 끌어올렸고, 다음번에 나와도 여전히 부담 중량은 무겁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전공으로 들이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10경주는 이변만 없다라면 이스트 강적이 준비 상태도 철저하고 다시 한번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경주를 장악이 가능하다. 자, 2번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경주이고, 3번의 드리마너, 외곽의 11번의 콩나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한 발을 더 쓴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8번의 울트라 썬더까지, 예, 요 정도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트 강적이
생각 외로 능력이 있는 말이고 더 뛸 빵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놓고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경주로 넘어갑니다. 11경주 거리 1200 2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혼전 경주입니다.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저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4번의 마이티 네오가 그냥 편안하게 선행을 가면서 돌리는 거고,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외곽의 두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걔네들은 이제 성향 자체가 추입이에요. 마지막에 추입으로 끌고 올라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올라오면서 터지는 그림 요렇게 이제 그리고 있는데 안쪽에는 1번의 미라클 한강도 이제 인기마로 강하게 주목을 받겠죠. 인코스에 있을 때 항상 성적을 내왔던 말이고 지난번 경주에 선행을 나가면서 자기의 저력을 발휘를 했는데 선입도 가능한 조건의 마필이긴 하지만 이 마방을 옮기고 나면서 뭔가 조교 자체가 지금 마음에 들지만은 않습니다. 조교의 강도 패턴에 뭔가 좀 변화가 미세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쪽에는 이번에 금전선은 지난번 경주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여줬다면 아필이죠.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능력이 있던 말이고 최근에 좀 못 뛰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였으나 어찌됐든 지난번 경주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측면 그리고 요번 경주를 앞두고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려주면서 마필 컨디션까지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전선은 요번 경주에서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가장 좀 재밌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4번의 마이티 네오인데 마이티 네오가 지금 특징을 보시면은 이 말이 딱 3번의 경주를 우승을 했는데요. 이 3번의 경주가 모두 다 체중에 485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체중이 좀 빠지거나 불면 또 그만큼 성적을 내지를 못하는 말인데 자 요번 경주 1200m 이제 도전을 오랜만에 했죠. 작년 11월 17일날 한번 뛰어보고 4월 26일날 1200m 경주에서 선행을 나가서 뻗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1군 경주에서 점핑을 해가지고 들이댔다가 깨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번 경주엔 현군으로 내려오니까 부담 중량이 무거운 조건입니다. 부담 중량이 결코 지금 가볍지는 않아요. 그리고 4번의 마이티 네오가 선행은 나가겠지만 안쪽에 1, 중간에 2, 바깥쪽에 또 6, 이런 말들이 압박을 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서 과연 인기 1위에 부합하는 걸음을 보여줄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기 1위 마표로 팔리지만 메리트는 좀 실질적으로 떨어진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5번, 6번, 7번까지는 안 보고요. 8번의 아침 동자가 인기만데 아침 동자는 항상 들어올 때마다 이제 배당을 몰고 들어왔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난번 경주 입상을 했을 때 선두권 자체가 약간 흔들렸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개가 좀 잘 풀렸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마지막에 임팩트 있는 걸음을 발휘하긴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만약에 마이티 네오가 온다고 하면 아침 동자가 추입하는 선행 추입의 그림으로는 끝나진 않을 것이다. 예. 4가 무너지든 8이 올라오든 4가 버티든 8이 못 올라오든 그 둘 중에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 복병이 요건데 10번의 금화파이어인데 직진성이 좋아요. 저희 말은 혈통으로 보면은 퍼지죠. 퍼지 쪽이고 그리고 더 길게 가면 액톤파크가 있고 혈통적으로 중장거리 혈통이 맞는데 지난번에 1200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죠. 근데 지난번 경주 샤이노미와 엑설런트 탄이 선두권에서 버텼던 경주에서 자력으로 추입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부담 중량 자체가 52kg로 줄어들었던 상황이고 조교의 강도는 더욱더 끌어올리면서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고 지난번 뛰는 걸로만 봤을 때는 승군전 경쟁력이 없죠. 다만 마이티 네오가 조금만 주춤거리고 무너지는 그림이 이번 경주에서 그려진다라고 하면 금화파이어리가 배당적인 메리트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을 확실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마이티 네오가 부러질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가자. 예. 그래서 2번에 금전사, 10번에 금화 파이어리, 4번에
마이티 네오, 그리고 8번 아침 동자 4마리 우선적으로 노림수로 공략하는 경주다. 자, 일단 가장 밑줄을 쳐야 되는 말은 이 2마리입니다. 금전사 10번의 금화파이어리. 이 마필들에게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부산교차 6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1경주 가겠습니다. 거리 1300의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거 붙어보고 싶습니다. 강도 올려가지고 제가 지난번 경주에 한번 나오면은 무조건 한번 잡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말이 있어서 그 말이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경마 1경주지만 이거는 한번 붙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4번의 라이언 매직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뛸 수 있고 뒤에서도 뛸 수 있는 좀 자유로운 전개가 있기 때문에 등짝을 무시를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요거 6번의 저스트 샤인이에요. 6번 저스트 샤인이. 자, 데뷔 전에 서승훈이가 타가지고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죠. 5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늦바라고 안쪽에 갇혔습니다. 이 모래를 맞으니까 안 뛰더라고요, 말이. 늦바라고 안쪽에 갇혀버리니까는 뭐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반에 거의 뭐 경주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말모래를 했고, 진겸이가 쌍욕을 얻어먹었죠. 인기 1위였기 때문에. 자, 요번에 이제 경윤이 한 장으로 교체를 했죠. 그리고 이제 22조 마방에 또 진가카드가 또 경윤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교 패턴을 싸그리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거리도 1300으로 줄여서 출전했고, 저는 요거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냥 안쪽 게이트에 걸리지 말아라, 외곽에만 걸려라, 이렇게 했는데 6번 게이트면 딱 좋죠. 거리정에 손실 안 봐도 되고, 요번에 아마 선두권 외곽에 붙이던 중간에 따라가던 충분히 결실을 볼 수 있는 말이 6번의 저스트 샤이니다. 저는 그래서 6번의 저스트 샤이니를 요번 경주에 아예 배팅권을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요거 데뷔전 치료는 8번의 파워스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이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은데 기본적인 순발력도 충분히 지니고 있어요.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라서 저는 이 8번의 파워스톤은 요번 경주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말이고, 9번의 빅토리 스토리는 인기마죠. 인기마 팔리는 대로 그냥 봐주면 됩니다. 결대로 타주는 말이고, 폭발력은 없지만 끈기가 좋은 말이고, 다만 부담 중량이 조금 여전히 무거운 것이 다소 조금 걸리는 부분이다, 요 정도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든카드는 외곽에서 힘을 쓰고 선행을 가야 되는데 경주 조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1경주는 강도 올리겠습니다. 6번 저스트 샤이니를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고, 9번의 빅토리 스토리, 8번의 파워스톤, 그리고 이제 복병권에서 뭐 4번의 라이언 매직이라든지 외곽에서 움직일 수 있는 7번의 석세스 파워, 요런 마필들은 이제 W로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달간에는 6이 맞습니다. 저는 6을 쌍까지 놓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부산교차 2경주 거리 16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개에 2점을 지니고 있고 앞에도 붙여볼 수 있는 1번의 블레이징맨이 있고요. 예, 1번의 블레이징맨 같은 경우도 기복이 조금 심하기는 한데 중장거리에서는 검증이 끝나 있는 말이고, 지난번 경주에선 인코스 안쪽에서 따라가다가 그냥 볼장을 다 봤던 마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는 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윤이가 올라가 있는 조건의 마필이고, 3번의 라운더 마스커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번부터 걸음이 터지기 시작했죠. 4월 13일날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대가리였는데 못 왔다. 근데 얘 말의 능력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분명히 더 뛸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그거를 확실하게 검증을 시켰던 마필이 3월의 라운더 마스커고, 승군전이지만은 아마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거기에다가 5번의 로겐드롤도 적당히 팔리겠지만 뭐 크게 나아진 건 없고, 요번에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말은 요 6번의 영광의 함성인데, 영광의 함성이 살아날 듯 말 듯 하면서 뭔가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3월달 경주에서 조금 살아났지요. 살아났고, 그리고 지지난번 경주에서 그냥 바닥권에 눌러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경주력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조교의 패턴을 좀 바꿔 나왔습니다. 조교 패턴을 바꿔 놓으면서 의지 있게 조교를 했고, 그만큼 말의 컨디션 자체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행을 나서는 말이 뭐 7번은 스텔로나 요런 마필들이 대다수인데, 저는 이 충분히 6번의 영광의 함성이 마지막에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빵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도 1600 적정거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번 블레이징 맵, 3번의 라운더 마스커, 6번의 영광의 함성인데, 7번의 스텔루나가 이끌어가는 굉장히 느린 페이스의 경주라고 한다면 충분히 6번의 영광의 함성이 날라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빵수가 있다. 그래서 6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때리고 들어가 보자. 예,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 경주는 한번 붙어볼 만한 경주다. 자, 어차피 1번, 3번이 철저에다 깜빡이 대기류를 팔릴 텐데 6번의 영광의 함성이 전혀 이 두 마리에 비해서 능력이 많이 처지거나 전개가 많이 불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의 영광의 함성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3경주로 갑니다. 네, 3경주 거리 1200 앞말간의 접전구도 편성. 일단은 뭐 선행은 1번의 대성 플레이가 가기는 하겠지만 워낙 이제 D가 좀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또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2번의 드림만은 편성이 안 맞고요. 3번, 4번도 뭐 당연히 뭐 준비 자체나 내용이 그냥 그래서 세게 보지 않습니다. 자, 5번의 브리도 미라클 인기만 어느 정도 팔리겠죠. 다실바 안장의 직전 경주의 승군전에 늪바라고 외곽 돌면서 경주적인 손실을 좀 많이 봤던 마필. 하지만 얘가 이제 승부가 들어갔을 때는 항상 선두권 앞쪽에서 움직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앞에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만에 좀 제대로 된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6번의 끝판역을, 얘는 이제 언제든지 이 정도 편성이라면 예, 선행을 나설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아주 꽃전개는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말이라서 6번의 끝판역은 이번 경주 체크가 필요하고, 7번의 차강따봉은 지난번에 물론 잘 뛰었습니다만 승군전에 선행이 불투명하고 400km대 작은 마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떨어지고요. 자, 오히려 직전 경주에서 회복세된 걸음을 보여줬었던 이 8번의 매직 스위티, 그동안 매번 밥 먹듯이 바닥을 치다가 지난번 경주 거의 뭐 입상과 진배 없는 3차기였습니다. 그리고 회복세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요번 경주에서 뭐 악기 이후는 저는 전혀 없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누구냐. 앞에 갖다 붙입니다. 5번의 브리도 미라클. 전개적으로 이점이 가장 이번 경주에서 훌륭합니다. 자, 1번의 대성 플라이가 선행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드림마가 옆에 붙을 거고요. 이 선두권 외곽에서 6번, 7번 요런 말들이 붙을 건데, 중위권에서 그냥 편안하게 가다가 얘네들 페이스 떨어지면, 대성 플라이 드리마 페이스 떨어지면 바로 감아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게 5번의 브리도 미라클이에요. 이 브리도 미라클을 좀 중심권으로 놓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부산경화 3경주는 5번 브리도 미라클을 놓고 실전뱃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부산 4경주 거리 1400 국산 5군 경주.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이 있습니다. 예, 축을 잡고 후차권 막건에서 기둥을 심어 놓고서 원틀 막건 쪽에 최대한의 한 수를 좀 노려야 되는 경주라고 판단이 드는데, 일단은 이 3번의 스트라이딩맨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인기를 모으고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경주력을 보여줬어요. 자, 이 마필도 이제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인데 안쪽에 갇히면서 모래를 맞고 경주 자체가 좀 심하게 안 풀렸던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 자체는 여전히 무겁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말을 한번 끌고 들어왔었던 상현이가 오랜만에 지금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이제 노려볼 만한 값어치는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4번의 워너비 위드 유도, 지난번 경주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때려 죽여도 안 된다. 4월 27일날 제가 맞춰봤기 때문에 그 간신히 들어오는 거를 보고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편성은 맞아요. 편성은 맞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팔리면 그만큼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말이고, 뛰면 뛸수록 좀 세지는 것 같습니다. 5번에 탄탄대로. 꾸준하더라고요. 꾸준함이 굉장히 이 마필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승군전이긴 하지만 마필 자체가 490kg대 주폭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다가 서둘러서 3주 만에 나와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말의 컨디션 자체가 지금 좋기도 하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우리말도 한번 들이대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마방에서 계산을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강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 5번의 탄탄대로는 무시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외곽에 10번의 원더풀 존스인데, 사실 편성으로만 따지면 원더풀 존스가 요번 경주 대가리가 맞습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렸지만 40개 3착을 했지만 거의 뭐 입상과 진배 없는 3착이었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미흡했거든요. 그냥 아마 요번에 체중이 조금 이제 불어나오면 당연히 좀 플러스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들맨 다실바가 올라가 있고 말 상태도 좋고 의지 있게 조교로 잘 해놨고,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요, 10번에 원더풀 존스가 일단 중심의 마필이고, 3번에 스트라이딩맨, 5번에 탄탄대로, 저는 이 두 마리 쪽에 좀 최대한 하력을 집중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을 이렇게 따져봐도 워너비 위드유는 너무 많이 팔리면 메리트가 없다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플라인드 포드로 노리자니 또 깝깝한 경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멍수를 좀 최대한 줄이고 한 수 쪽에 메리트를 잡고 공략을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 10은 중심이고 여기에다가 붙이는 막건이 3번과 5번 이 두 마리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서 공략을 들어간다라면은 4경주도 굉장히 좀 재미있을 그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부산 5경주거리 1800 혼합 4구는 오늘 부산에서 제가 제일 자신있게 준비하고 들어가는 부산 메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메인으로 준비했고요. 상태 좋고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 완벽하게 상태가 탈바꿈이 돼서 출전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밀어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놓고 때려드렸던 2번 어하둥둥, 요번에 경주 조건이 뭐 나쁘지가 않죠. 지난번에 붙들고 선두권 외곽 전기를 펼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말이고, 3번의 브리드 오딘도 실전을 경험을 하면서 계속 이제 걸음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초격차한테 깨지긴 했지만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올라왔단 말이고, 중장거리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어하둥둥, 3번 브리드 오딘, 일단 인기마 두 마리는 좋아요. 이 두 마리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4번의 바이스 로열인데, 바이스 로열이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뛰는 걸 보면 완전히 미쳐있죠. 지난번 경주도 뭐 아주 뭐 선두권 외곽 편안하게 감아가지고 막판에도 이제 널널하게 왔습니다. 부담 중량이 56으로 늘어나고 김호수가 첫 계승을 하고는 있지만, 경마에서 또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게 기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4번의 바이스 로열도 충분히 연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의 마필이고, 5번의 아너드카는 매번 그 정도, 현장에서 말 좋으면 한번 고민해보는 정도고, 판타스틱 드림은 냉정하게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아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외곽에 있는 11번 운주위너, 얘는 어떤 말이냐, 얘가 제일 센 말이죠. 정상적인 컨디션, 정상적인 말몰이 제대로 된 조건만 받침이 되면 1800에서 연투했단 말입니다. 1800에서도 자기 능력을 발휘했단 말인데, 작년 12월 달에 공백 기간을 가지고 4월 달에 복귀를 해서 아무 의미 없이 바닥에 놀고 있었고, 지난번 경주에서 선두권 외곽에 싹 한번 붙여봤는데, 물론 4착을 하긴 했습니다. 4착을 하긴 했지만 완벽한 회복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요번에 은경이가 주중 내내 직접 붙들고 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의 컨디션을 올렸는데, 지금 말 상태 살아났다라고 저는 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번 경주 같은 경우는 전개를 보시면
2번에 어화둥둥의 선행을 가고 4번에 바이스로열이 이제 붙일 거예요. 2번, 4번이 붙이는데 그 바로 외곽에 열하나가 붙일 겁니다. 열하나 운주 위너가 바로 갖다 붙일 겁니다. 얘는 순발력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뒷심이 좋습니다. 끝걸음 자체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낫습니다. 애매하게 2번, 3번, 4번에 껴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되는 전개가 되는 것보다 선두권 외곽에서 그림을 붙여가지고 가는 게 제일 낫다. 그래서 열하나의 운주 위너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고요. 2번에 어화둥둥, 3번에 브리도 오딘, 그리고 4번에 마이스로열, 여기에 뭐 큰 틀에서는 뭐 5번에 아너드칸, 요 정도의 압축인데 어찌됐든 간에 운주 위너를 놓고 들어간다라면 배당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고 나름대로 내용이 있을 경주기 때문에 열하나를 중심으로 놓고 풀어가겠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경주 6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부산의 마지막 6경주입니다. 거리 1400에 1군 중거리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담 중량만 아니라면 1번 스타마타를 놓고 때리는 게 맞는데 부담 중량이 58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좀 무거운 부담 중량이기는 합니다. 얘가 올해 1월 달에 그때 우리가 한 방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가 1452였는데 요번에 58의 전진구 약간은 뭔가 신뢰가 안 가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고요. 프로칸설이 벌써 9살이네요. 뭐 걸음은 더 나올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 닥터 시즌은 일단 뭐 선행을 가는 조건이 부합이 되긴 하지만 13주간의 공백기 그리고 57의 이제 높은 부담 중량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면 경주 조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이 5번의 벌규의 꿈도 팔릴 텐데 2주 만에 나오고 거리 1400으로 줄이고 근데 이 말은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다시피 부중을 타는 말입니다. 부중을 타는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지지난번에도 신경을 안 썼는데 편성이 약하니까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59의 부담 중량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거리를 떠나가지고 이 말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의 말은 6번 그레이트 위너인데 능력 맞아. 13번 뛰어서 8번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1군에서는 이미 뭐 능력이 검증이 끝나 있는 말이고 아, 근데 정말 고민이 되는 게 조교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속보 구보 가볍게 전력 보강한 것도 없고 부중은 늘어났는데 출전 주기도 좀 길고 조교 때는 아무런 특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교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낙자점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얘가 인기 1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죠. 조교가 좋으면 그냥 6을 놓고 기둥을 삼아가지고 막건을 살 텐데 지금 그럴 조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미 이번 경주는 터질 빌미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저는 어찌됐든 간에 6번의 그레이트 위너는 현재까지는 끌고 가겠지만은 놓고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놓고 때리지는 않을 것이고. 자, 외곽에 있는 마필들, 뭐, 10번의 톱파이어, 점핑 출전, 8살짜리 마필. 예, 여러모로 좀 까다롭습니다. 예, 여러모로 좀 많이 까다로운 경주예요. 그레이트 보스도 여전히 부담 중량이 지금 굉장히 무거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래서 요번 부산 경마 6경주는 저는 6번의 그레이트 위너가 인기 1인데 얘를 놓고 때리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대안을 노리고 공략을 들어갈 것이고 뭔가 숨어져 있는데 그 숨어져 있는 거에는 1번 스타마타 그리고 9번의 하늘전사 4번의 최강쏜살 얘네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스타마타도 어차피 부담 중량은 높지만 여기서 아끼고 자시고 할 건 없고 9번의 하늘전사는 앞으로 한번 조져볼 수 있는 말이고 4번의 최강쏜사는 그동안 뛰어왔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명함을 내밀 수가 있다. 저는 터질 것 같습니다. 예, 6이 무너지면서 터지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진다고 보기 때문에 뭐 싱겁게 얘가 그냥 한 바퀴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많은 경우의 수를 좀 열어놓고서 요번 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반드시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좀 믿어서 공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일요일 준비했던 편성과 예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승리로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